안녕하세요. 반응도 없어요. 됐어요. 제 옆에 앉아서 다 들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부산의 기장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고3 어머니들인데 고등부 엄마들은 정말 힘들어요. 뭔 얘기를 해도 웃질 않아. 근데 지금 웃긴 얘기도 안 했는데 막 웃고 그래요. 이게 초등부 어머님들하고 중등부 어머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하면 너무 재밌습니다. 왜냐면 뭐가 될 것 같은가 봐. 그러지 않아요? 방음학기도 영재예요. 제가 수지에 와서 여러 차례 설명회를 했습니다. 근데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어머니들이 참 이게 열정이 대단하시다. 지금 이 오전 이 시간에 다른 설명회도 아니고 국어 설명회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국어의 중요성을 알고 계신 분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장님하고 저하고 조금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딱 1시간밖에 안 되는데 어저께 저녁에도 설명을 했는데 제가 빨리 진행할게요 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2시간이 넘었더라고요. 질문을 많이 해서 한번 여쭤보고 할게요. 제가 지금 인사도 안 하고 하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등부 어머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버쩍버쩍 손 내리세요. 초등부 어머님 손 드세요. 더 많아. 대단하세요. 다 서울대 갈 거예요. 아유, 그냥 이렇게 좋아해요. 우리는 순수한 영혼이야. 그죠? 순수한 영혼이에요. 자, 저하고 인사를 하고 이제 1시간을 갈 텐데 오늘은 다른 데서 듣지 못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입시를 중심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여러 차례 설명회도 들으셨을 거고 또 유튜브 보면서 공부도 하셨을 텐데 리셋 시키고 숫자를 가지고 한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얘기예요. 좀 빠르게 갈 테니까 저하고 이제 잘 호흡 맞추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하면 다 같이 안녕하세요 하고 박수를 한 1000명이 모인 것처럼 치겠습니다. 박수 소리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 성적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부산에 갔더니 환호성을 지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2등급 올라갈 겁니다 이랬는데 환호성 지르면 2배 올라갈 겁니다. 자, 인사하고 이제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갑니다. 안녕하세요. 됐어요. 너무 좋아요, 분위기. 자, 제 이름은 임성령입니다. 이름이 성령이다 보니까 가끔 물어보세요. 동네에서 목사님이세요? 자, 저는 대입을 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자사특목 갈 때 자소서 면접 과정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의학계열은 약간 줄었고 서연고도 줄었는데 수도권 아이들이 많이 갔어요. 서울권 아이들이. 그런데 작년에 특히 수능이 어렵다 보니까 정시까지 도전해서 자기 한계를 극복하고 입시에 성공한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 아이가 잘한다 못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그랬으니까 지금 초등학생이면 잘 로드맵을 짜서 멀리 보고 가자라는 거고 중학교 어머님들은 특히 중3은 우리 아이가 지금 마루타잖아요. 중3은 첫 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입시의 향배가 달라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등부 어머님들이 상담에 가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몇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머님들도 똑같을 거예요. 선생님, 특목 가야 돼요? 자사 가야 돼요? 일반고 가야 돼요? 궁금하지 않아요? 네, 애를 보면 알아요. 궁금할 거 없습니다. 네. 뭘 그거 궁금해요. 뒤에 서서 애 30분만 쳐다봐. 그러면 얘가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자기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아이들. 엄마하고 눈 마주치면 어머님 떡을 써십시오. 저는 블랙라벨 풀겠습니다. 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재미없어요. 자, 이런 아이들은 냅둬도 됩니다. 그런데 20분을 못 앉아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하고 눈 마주치고 엄마 왜? 이런 애들 있죠. 오래 못 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3이라면 얘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등급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헛소리 하지 말라고 물 막 닫아버리네요. 이거는 아이의 내면의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학교를 어디 가냐고 어느 고등학교에 가야 세특을 잘 적어줍니까 합니다. 그렇죠? 정해져 있어요.
특목자산은 이미 써주는 로직이 다를 것이고 일반고는 개찐 도찐이에요,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일반고에서 서울대를 간다? 그거는 학교에서 만들어준 게 아니라 아예 역량이 뛰어난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다 저렇다의 어떤 관념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후입시전략 연구소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저도 학원장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들을 위해서 오픈 채팅방을 작년 4월 23일 날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학원 강의보다 학교 강의를 많이 나가요.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시는 분들 궁금하면 원데이 원 포스팅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와서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700명이 넘어갔어요. 오늘 많이 들어와서 매일매일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학원 얘기는 하나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얘기 안 하니까 들어오셔도 돼요. 그리고 답은 달지 마세요. 답을 달면 다른 분들이 나갑니다.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불편한가 봐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 메일 주소 넣어놨으니까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공개하면서 3년 전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신사중학교에서 공개했는데 압구정이니까 이거 어떡하지? 괜히 얘기했나? 질문이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하지? 아무 걱정 없습니다.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비슷할 거라고 봐요. 자, 오늘 제가 5개를 준비했는데 짧게 요약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60컷을 준비했는데 다 정리하려면 한 90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건 스킵할 거고 어떤 건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볼까요? 요거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원래 원안은 어땠냐면 특목자사를 없애버리고 고등학교 1학년만 상대평가라고 2, 3학년은 절대평가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특목자사로 쏠릴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실상이고 왜 내신의 유불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자, 말의 속도는 이 정도면 괜찮은가요? 네. 목소리 크기는요? 너무 크면 좀 줄이고요. 괜찮아요? 뭐가 죽겠어요. 자, 그럼 가보자고요. 그런데 얘를 놔뒀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고교학점제가 아까 원장님도 말씀드렸는데 용도 폐기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부산에 갔는데 한 아이가 질문합니다. 선생님, 저희 학교는 물리2가 없는데 저는 기계공학과를 갈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끝나고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진로부장 선생님이 회사 줄 테니까 내려오라 했는데 회도 못 먹고 그냥 왔습니다. 지금도 얘기를 왜 하는지 몰라. 억울해. 근데 강의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뭐라고 당부를 했냐면 아이들이 선택 과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선생님이 적당히 마무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다? 왜? 못 가는 과목이 나온다 이거예요. 과목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는데 그걸 학교에서 다 깔 수 있겠냐라는 얘기죠. 못 깔죠. 그러면 고등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과목을 정해서 주겠지. 야, 이 중에서 정해. 선생님, 저는 이게 하고 싶은데요. 인공지능 수학이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인공지능학과에 갈 건데요. 우리 학교는 여건상 못 가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죠? 자, 그럼 이게 부산만 문제냐? 전국의 고등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싫어한다고요. 왜? 과목이 너무나 많이 분쇄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가보자는 얘기죠. 나눠져 있으니까. 그럼 이건 다 알아. 근데 이제 엄마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10%, 34% 이렇게 하니까 이 범위만 생각하고 내신이 완화됐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 맞죠? 내신은 완화됐다고 표면적으로는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 10%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작년에 수능을 얼마가 지원했냐면 50만 4천 명이 지원했습니다. 안 적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안 볼 거니까. 자,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하세요. 그리고 얼마가 응시했냐면 44만 명이 응시했어요. 그러면 6만 명이 시험장에 안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누구예요? 맞춰보세요. 선물을 드릴게요. 물 남은 거 다 드릴게. 합격생이야. 합격생은 시험장에 안 나타나죠. 그러죠? 또는 그냥 한 달 동안 수험표 써먹으려는 나이든 어머니들이 가끔 신청하는 경우 있어요. 하세요. 왜? 노트북도 싸고 가전제품 다 싸. 강남에 가면 이거 눈 째고 코 째도 싸.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요 10%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15개 대학의 인원이 약 4만 명입니다. 그러면 44만 명 응시하면은 딱 10%입니다. 맞죠? 거기가 어디까지야? 건동홍수 라인까지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등부 어머니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기본 라인이 어디서 시작하냐면 적어도 중대부터 시작합니다. 맞지 않아요? 여기 오실 정도면 우리는 건대 가는 게 소원이에요. 이런 분 없어요. 뭐 초등부 엄마들은 동국대 이런 얘기 그게 어디예요? 이래요. 용감해. 그래서 초등부는 저팔계의 용기를 갖고 있다. 엄마들이. 자, 그럼 보자고. 6개 대학이면 몇 프로예요? 5%야. 5%면 여기서 이게 1등급이니까 0.5등급입니다. 자, 2등급 맞기 쉬워요? 어려워요? 2등급이면 어디냐? 궁금하죠? 2등급이면은 작년에 2.0 찍은 이과애가 시립대 장학으로 붙었고 경희대학교 추합으로 붙어서 장학 버리고 추합으로 갔습니다. 자, 추가 합격이란 얘기죠. 경희대학교를. 그 다음에 숙명여대 붙고 버렸습니다. 요게 요게 2.0의 라인이에요. 그러면 여기 2등급까지가 여기 1등급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모든 과목을 1등급 맞아야 1등급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보세요. 이제 우리 집 아이를 떠올려봐. 얘가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을 1등급을 찍어야 1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신 따기가 쉬워졌어요? 어려워졌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이제 내신의 진면목에 들어가는 겁니다. 진검승부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럼 문제는 왜 그러느냐? 얘 때문에 그래. 자, 저를 따라하세요. 전 과목.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 고등학교 1학년은 등급이 나오고 고등학교 2학년도 일반 선택 등급이 나오고 일부분이 진로 선택 들어가서 3학년까지 ABC로 나옵니다. 자, 따라하세요. 진로 선택.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진로 선택까지 전부 다 등급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등급 나오는 과목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내신의 부담이 몇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개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밀하게 뜯어보면 우리 아이들은 이제 초죽음 되는 사태가 벌어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신 따기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어려워진다. 왜 어려워지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가볼까요? 얘는 안 나와. 얘는 ABC야, ABC. 자, 일반적으로 A가 몇 프로냐면 30%에서 40% 나옵니다. 그러니까 등급으로 따지면 4등급 맞으면 A는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안 돼.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데 특목자사 가면 얘들이 ABC가 어떻게 되냐면 적어도 90%에서 70% 정도가 A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으로서의 유불리는 없는 시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지고 뭘로 간다? 등급으로 간다라는 얘기야. 등급으로.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얘는 안 나와. 그런데 없는 게 있어. 뭐가 없어? 뭐가 하나 없어요. 표준 편차가 없습니다. 표준 편차가 없다라는 건 지금 현재 고등부는 표준 편차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일반고 기준으로 16 넘어가면은 어떻게 된다? 이게 일반고입니다. 심한 학교는 25 이렇게 나와요. 표준 편차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학교는 23에서 25 정도 되면 공부하는 인간계와 공부하지 않는 비인간계로 나눠지는 학교입니다. 왜? 양극화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우리 가까이 있는 외대부고나 이런 데를 가보면은 얘들 표준 편차가 몇 나오냐면 현재 4, 5, 6, 7 그래요. 무슨 얘기다? 평균에 다 모여있다는 얘기야. 평균은 몇 점인데? 92점 정도 그래요. 그러니까 A등급이 몇 프로야? 거의 90% 가까이 돼. 80% 넘어. 그럼 몇 등급이에요? 7, 8등급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한테 뭐라 그래? 외대부고 8등급짜리한테 넌 나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그죠? 원점수는 90이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는 일이다라는 얘기죠. 자, 넘어갈게요. 표준 편차가 없다라는 것은 학교의 편차를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럼 뭐밖에 볼 수가 없어? 과목밖에 볼 수 없겠죠. 블라인드가 의미가 별로 없다고 얘기합니다. 실상 그렇습니다. 왜? 하나고 애들 보면 전부 다 AP 과목이에요. AP 미적분, AP 심리학 뭐 이래요. 그러니까 일반고에 깔리지 않은 과목들이야. 그거 보면은 입학사정원이 밥 먹고 그거밖에 안 볼 텐데 보면 알아 몰라? 알지. 그거 모르면 숟가락 놔야죠. 자, 이게 현재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상대평가라고 돼 있죠. 이게 등급이 나와. 여기는 등급이 안 나와. ABC야. 그러니까 3학년에 가면은 몇 개 안 됩니다. 자, 지금 현재 고등부 어머님이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의 고등부 있다. 큰놈 고등부다. 몇 분 안 계시네? 네. 그래 안 보이시는데? 제 눈이 나빠요. 왜 안 웃지? 자, 보세요. 근데 뭔 얘기했어요? ABC 얘기했다. 제가 이래요. 자,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과목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겠죠. 거의 3, 40% 정도 나오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 아이들 때 많이 보셨죠. 얘는 어떻게 된다? 얘는 등급이 안 나와. 여기는 좀 자세히 해야 됩니다. 얘는 등급이 안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등급이 나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바뀌었어?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수능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문제가 벌어집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데? 자,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예를 한번 보고 설명드릴게요. 이게 수능이에요. 이게 현재 고1까지 그대로 가는 거. 여기서부터가 우리 중3부터 적용되는 거. 초등학교 가면 이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인구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나온 거 갖고 얘기하자고요. 추정해서 얘기할 수 없으니까. 자, 얘 두 개 필수, 화작과 언매는 둘 중에 하나 선택.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게 언매. 그럼 이과 상위권은 언매, 3등급 넘어가면 화작으로 다 돌립니다. 왜? 어차피 얘들은 정시가는 아이들이 아니니까. 정시가는 아이들은 다 언매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어를 잘 봐. 얘 두 개 필수 둘 중에 하나 선택이에요. 그런데 과목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 문학은 그대로 왔어. 그 다음에 화법과 언어죠. 화법과 작문인데 요 두 개를 짬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매체를 빼내버렸어요, 뒤로. 그러니까 매체는 등급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수능에는 안 들어가. 왜? 매체는 크게 어렵지가 않단 말이에요. 언어가 문법이니까. 그 다음에 얘가 뭘로 갔어요? 여기 작문이 있죠. 독서와 작문을 묶어버렸어요, 이렇게. 독작. 영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어는 독작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이들 학교에서 배우는 거 보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다? 국어는 이제 정말 어려운 시험이 되겠구나. 왜? 선택해서 3개 봤던 걸 이제 다 통틀어서 4개를 보는구나 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그러면 국어 시험이 어려워집니까? 쉬워집니까? 어려워집니다. 왜 어려워지냐? 왜 어려워지냐면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저하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라해 보세요. 수학은 안 따르면 남겨서 보충합니다. 자, 다시 갑니다. 수학은 상위권을 결정하고 국어는 최상위권을 결정한다. 국어는 기파랑. 죄송해요. 아니 뭐 그러라고 나 될 것 같지 뭐. 자, 잘 보세요. 3년 전에 카이스트 다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과거 졸업하고 카이스트 갔는데 자기가 공과 체질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어디든 좋으니까 카이스트만 빼달라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인은 낮지 않겠죠. 메디컬 라인이었습니다. 다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국어가 3등급이 떠가지고 왔어요. 국어가 3뜨면 메디컬 라인은 물 건너갑니다. 이 정도만 돼도 어떻게 비벼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썼던 게 경주까지 내려갔어요. 동국대, 한의대, 충북대, 수의대, 단대, 치대 다 떨어지고 충북대, 수의대 예비 1번으로 끝났습니다. 예비 1번. 예비 1번의 고통을 아시나요? 피마릅니다. 걔 한 달 동안 아팠습니다. 카이스트 돌아갔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위로 올라가고 싶은 학생들은 수학은 변별력이 없다 이거예요. 왜? 다 똑같아. 엄마들은 다 수학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영어는 안 중요하냐? No. 영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1등급 라인이 4.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애 영유 다녔어요. 저 영유가 뭔지 몰랐습니다. 영유했다는 얘기인가? 영유가 영어 유치원이래. 나중에 알려주더라고. 저 못 알아들으니까. 저 바보 된 줄 알았어요. 그게 어쨌다고요? So what? 그래서 뭐라고? 왜? 영어는요, 국어 시험이에요, 사실. 영어로 된 시험입니다. 단지. 그러니까 국어가 안 되는 학생은 영어를 잘 볼 수가 없어요. 특목고 외고 아이들 중에서 1등급 컷이 약 10% 정도 됩니다. 외고 아이들은 다 1등급 나올 것 같죠? 안 나온다니까? 그게 어렵다고요. 그러면 여기 수학 보세요. 국어의 중요성 얘기했네. 수학은요, 이게 수원, 수토, 확통이에요. 문제가 있죠. 미적 빠져나갔죠. 기하도 빠져나갔죠. 그러면 수학이 어려워져요, 쉬워져요? 쉬워져요? 그러면 이제 지금 여쭤볼게요. 우리 아이들 수학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엄마 닮아서 그래요. 진실을 말해버렸어. 자, 잘 보세요. 범위가 줄면 당연히 난이도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시험에 서술형이 안 나오고 객관식으로 나오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는 객관식 시험이 서술형 시험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얘가 수원이고 얘가 수토고 확통이에요. 이거는 문과 시험입니다. 그러면 끝났습니다, 문과는. 왜? 이과 아이들은 구간별로 달라. 극상위권 아이들은 이 시험은 물수능이 될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로 가면은 난이도를 올려놓으면 이게 쉽지 않은 시험이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 수능은 결코 쉬워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결코 쉬워지지 않는다. 왜? 요 한국사를 보면 알아요. 이거 고1 때 배우거든. 그리고 고3 때 시험을 봐. 아이들이 1, 2 찍는 아이들도 있지만 일반고 대부분 아이들은 4, 5 나옵니다. 해외 동포입니다, 거의.
그죠? 1학년 때 배우고 3학년 때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외국인이에요, 이 새끼들은. 그런데 얘를 봐봐. 얘들 1학년 때 배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3학년 때 시험을 봐. 결론, 이번 시험은 다 따로 국밥이다 이거예요. 따로 국밥이다. 그러니까 1학년 때 내신하면 2학년 때 수능하고 있어야 되고 3학년 때 수능하고 있어야 돼. 괴로워 안 괴로워? 괴로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뭐 유튜브에서도 그 최 대표님하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거지 같은 시험입니다. 왜? 아이들을 괴롭히는 시험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다시 가볼까요? 자, 국어 중요성 얘기했고 수학 결코 쉬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쉬워지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질 거란 얘기죠. 자, 예를 보세요, 이제. 예를 보세요. 자, 나는 천문학과에 가고 싶어. 천문학과에 우리 학교에 200명이 있어. 그래서 꿈을 안고 여기 행성우주과학과에 우주과학 이 과목을 신청을 했어. 그런데 20명이 들어와 있네. 과목 신청을 해서 보니까. 그런데 전교 1, 2등짜리가 이 과목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에라, 나는 물 건너갔네 1등급. 맞아요? 왜 10%라며? 물 건너갔잖아요. 그러면 이 과목 빼야 됩니다, 얘는. 그래요, 안 그래요? 1등급을 목표로 해놓은 아이라면 이 과목을 옮겨가야지. 그러면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교학점제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우리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부딪힐 문제는 바로 이 문제에 부딪힐 거란 얘기예요. 선택 과목에 대한 문제. 그런데 대학은 어떻게? 전공적 합성이나 계열적 합성을 맞춰야 되니까 과목을 정해주겠죠. 야, 적어도 이건 하고 와야 되지 않겠니? 핵심 과목. 야, 이거 했으면 좋겠어. 권장 과목. 그 학교가 어디예요? 서울대학교입니다. 그렇죠. 이미 정해져 있다고. 엄마들이 알건 모르건. 그래서 경희대 같은 경우에도 계열적 합성이 안 맞으면 점수가 왕창 무너져 버립니다. 1.2 갖고도 경희대를 떨어지더라고. 치대를. 왜? 생명이 없으니까. 자, 넘어갈게요, 이제. 요거 이해되셨죠? 과목이 몇 개요? 얘 총 하면은 46개, 65개예요, 65개. 19개가 늘어난다고. 근데 얘들은 등급이 안 나와, 노란색이니까. 나머지는 등급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빨리 갈게요. 넘어갑니다. 자, 의대가 어제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대법원에 가더라도 뒤집기는 어렵겠죠. 5월 말이면 수시 모집 요강이 나와야 되니까. 다른 때 같았으면 이미 모집 요강이 나와서 입시 준비를 해야 될 때예요. 근데 이제 나와. 근데 중요한 건 이미 결정은 돼 있어요. 그렇죠?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 보면 얘 어디 갈지 결정돼 있습니다. 3학년 때 뒤집기가 어려워. 이과는 특히 그래요. 고등부 엄마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과는 왜 그러냐면 이미 4학기 끝나고 나면 국영수 3개 남아요. 3학년 때. 국영수 3개 남으면 이거 가지고 내신 뒤집기 못한다고.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문과는요. 국영수에다가 사탐 2개 끼면 5개야. 그러면은 3학년 1학기까지 끝까지 공부해야 돼.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정도 중간고사 끝나잖아요. 아이들이 내신이 안 나오면 하는 얘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엄마! 사나인 정시 이렇게 돼 있어요. 걔들 재수학원 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내신에 충실하지 못한 아이가 정시를 극복해야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A 아니면 B의 논리가 아니라 A가 충실하게 기준이 돼 있어야 B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누구예요? 휘문고 아이들 만나보면 대단해요. 걔들은 정말. 내신이 4.2야. 그런데 수능 100분위가 98 나와요. 그러니까 걔 어디 간다 그래? 의대 간다 그래요. 우리 논리로 보면 4등급이 의대 미친 새끼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죄송해요. 녹화하고 있네. 근데 걔들은 갑니다. 왜? 실제로 23년권 데이터를 보면 4등급까지 158명 정도 돼요. 400명 중에 158명이면 재학생 기준으로만. 자, 그 어디를 가? 스카이라인하고 의대를 갑니다, 걔들이. 그럼 이게 38%니까 4등급이에요. 딱 떨어지는. 그러면 걔들은 수능으로 가버리지. 수시 안 하지. 내신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학년 시험 보고 나서 아니네 하면 확 돌아선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하고는 우리 지역하고 정서는 다르잖아요. 자, 우리 지역은 그래도 수지고도 있고 홍천고도 있고 해서 정시하는 아이들이 꽤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대부분 수시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서울대를 수시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안 궁금하세요? 수시로 서울대 가보면 돼. 이해가 안 돼. 집에 가서 웃어요. 집에 가서. 자, 잘 보세요, 이제. 5,000명까지는 아니지만 늘어날 거다는 얘기예요. 1,509명 정도로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지역인재 전형이 60% 늘어난다면 간략하게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서울대가 1,500명이니까
서울대만한 대학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과는 축복이 되겠죠? 그러면 치, 약수 여기가 점수가 내려가겠죠. 대학에 한 칸씩 주저앉을 겁니다. 문과는요 상관없습니다. 왜? 문과는 꼭대기가 서울대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그대로 머물러 있을 거니까 문과는 점수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과는 점수가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축복이 되겠죠? 많이 안 내려갑니다. 약 0.2 정도 얘기하고 있어요. 0.2등급 정도. 그럼 어머니도 0.2등급은 커요, 작아요? 작죠? 어느 업체에서 막 3등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럴 리는 만무하다고 봅니다. 왜냐? 의대 원서를 써보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에 여기 광교고등학교 아이가, 재작년이네요. 여자아이가 이화여대를 정시로 갔습니다. 카이스트 학교하고 버린 다음에 수능 몇 개 틀렸을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괜찮습니다. 3개? 조금 더 써보세요. 4개 틀렸어요. 4개. 그 제주도 아이가 5개 틀렸습니다. 경북대 의대입니다. 1개 차인데. 그러죠? 이렇게 차이가 크다고.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아이들 초등학생들 너 뭐가 꿈이니? 물어보면 의사요 이래요. 다 의사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내 아이의 적성과 흥미를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내 아이의 내면의 모습을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엄마의 한풀이를 하지 말고. 자, 넘어갑니다. 이게 의대 넘어가고요. 자, 우리 아이들 때 무전공이 확대됩니다. 무전공은 2가지가 있어요. 간략하게 정리할게요. 유형1, 유형2가 있습니다. 유형1은 서울대학교 자율전공과 비슷한 거예요. 문이과 구분 없이 뽑아요. 그 다음에 유형2는 뭐냐면 성대처럼 뽑는 거예요. 공학계열, 인문계열, 사회계열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다? 이게 늘리겠죠. 왜? 25%가 넘어가게 되면 뭐라 그랬냐면 인센티브로 돈을 준다 그랬어요, 대학에. 그럼 늘리겠습니까? 안 늘리겠습니까? 늘리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다? 입결이 벌어질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25명 뽑을 때하고 70명 뽑을 때하고 점수 간격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얘는 중요하다. 그러면 이걸 왜 만들어? 21세기는 미래 융합사회니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애는 문과인지 이과인지 잘 모르겠어. 어떤 때 보면 이과 같고 어떤 때 보면 문과 같아. 근데 내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얘는 못하는 게 없어. 다 잘해. 근데 이 새끼는 눈에 띄는 게 없어. 그리고 뭘 엄청 처먹어. 그리고 몸에 열이 많아. 자, 손 들어보세요. 이쪽에 있네, 다. 융합형이에요, 융합형. 그런 아이들은. 기뻐하세요. 융합형입니다. 융합형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모른다는 겁니다. 웃자는 얘기 아니에요. 왜? 다 섞여 있으니까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얘는 이과에도 되고 문과에도 돼. 이과 시키세요. 이과 시키고 선택은 지가 하게 하세요. 그죠? 너무 중요한 거 얘기했네. 자, 넘어갈게요. 자, 통합교과로 가니까 미적기하, 확통, 과학 다 무너집니다. 남아있는 학교 3개 있습니다. 어딜까요? 서울대, 연대, 홍익대. 홍대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없어도 되는 학교 같은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홍대 관계자 안 계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산점을 줘요. 가산점. 넘어갈게요. 자, 어머니들은 이거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서울대 거를 잘못 해석하면 오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1월 29일 날 서울대학교에서 정책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3부에서 입학사정관이 발표했던 거예요. 이승현 입학사정관이.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자, 수시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수시 정시에 모집 규모를 확대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지역균형이에요, 이게. 추천 인원을 3명으로 늘린대.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자, 따라하세요. 지역균형. 지역균형은 뭐냐면 전교 1등, 2등 하는 아이들을 주는 겁니다. 그러죠? 고등학교 전교 1, 2등이면 대단한 거예요? 뭐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걔들 와서 머리 만져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대가리가 단단합니다. 참 못 알아들어요, 잘. 자, 잘 보세요. 지금은 2명 준다고. 그런데 몇 명 뽑냐면 작년에 501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몇 명이 지원하냐면 2,500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합격률이 20%대입니다. 붙는 시험이에요? 떨어지는 시험이에요? 떨어지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전교 1등을 해도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항상 부족한 마음을 갖고. 근데 1등 엄마들 오면 막 뒤에 후광이 비쳐 이렇게. 자, 넘어가요. 그런데 3명으로 늘린대. 3명으로 늘려도 뽑는 인원은 약간 늘어나기 때문에 크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엄마들이 오판하는 게 요거예요, 요거. 수능 기준이 폐지된다는 얘기지? 3합7이거든. 지금이 지금 3합7이에요. 못 맞춰서 떨어진 애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얘를 없앴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뭐냐면 상담하다가 아니 선생님 수능이 폐지되고 약화되는데 왜 선생님은 수능을 강조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이걸 없앤 이유는 공정성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자, 뽑아놓고 보니까 다 강남, 대치동, 노원, 송파, 잠실, 대구, 수성 이쪽 애들이야.
분당. 수소도 껴줄게요. 수지도 껴줄게요. 아, 수소라겠네. 수지. 자,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얘가 폐지된다는 것은 지방 아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권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없을까요? 없죠, 거의.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건 지방 때문에 그래요. 이거 갖고 착각하지 말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강화됩니다. 면접이 지금 서울대 어떻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역균형은 일반 서류 면접이에요. 인적성 면접입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에 가면 재심은 면접입니다. 재심 면접 뭐냐면 문제를 주고 지문을 푼 다음에 가서 구술로 면접 보는 거예요. 어려워, 쉬워?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 그리고 틀리면은 교수님들이 힌트도 줘. 응? 힌트 줘. 그런 시험이 어디 있냐고요? 예, 서울대 시험이 그렇습니다. 예. 작년에 약대 들어간 애가 그랬어요. 얘는 확통은 안 했어. 그런데 확통 문제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얘는 못 풀죠. 그러니까 너 그걸 몰라? 이러면서 뭐 하나 알려줬는데 자기가 예전에 공부했던 거에서 그걸 기억을 더듬어서 풀어냈대요. 합격했습니다. 약대. 대단하죠. 그래서 우르사하고 펜자랑 평생 공짜로 주기로 했어요. 자, 잘 보세요. 그럼 면접이 심층 면접으로 넘어가면 이제 어려워질 거다라는 얘기죠. 일반 면접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의대 면접이 뭐예요? MMI 면접이에요. 방을 5개로 돌면서 1시간을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이의 지적 한계가 다 드러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5분만 대화를 해봐도 얘 뽑을 놈인지 떨어뜨릴 놈인지 나와요. 어머니들도 아이들하고 대화해보면 우리 아이의 지적 한계를 느껴요, 못 느껴요? 그잖아요. 고3 앉혀놓고 너 이과를 지원하는 이유가 뭐지? 이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을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네가 실패의 과정과 보고서를 쓰면서 이 내용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이런 거 물어보면 별들에게 물어봐 이렇게 돼 있어요. 못 맞춘다는 얘기예요. 못 맞춘다. 자, 그래서 서류 평가하고 면접으로 넘어간다. 창의 역량 평가한다. 더 어려워질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저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얘가 갖는 로드는 덜어주는 거지만 이게 갖는 엄청난 무게감은 별로 없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입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 이건 넘어갈게요.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자, 얘입니다. 수능입니다. 수능은 23년부터 이미 서울대학교는 어머니들이 알고 있는 정신은 뭐냐면 수능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서울대학교는 이미 23년부터 학생부를 집어넣습니다. 지역균형 똑같이 있어, 수시처럼. 지역균형 2명 뽑아서 40점, 교과 역량. 그 다음에 일반 전형 가면 20점. 여기 보정고등학교 있어요, 보정고. 보정고에 3.5 맞은 아이가 왔는데 수능이 엄청나게 좋아. 97.17이야. 그래서 연대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 최초합 나왔습니다. 그리고 얘 문과로 교차 지원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사회학과 썼습니다. 내신 3.5. 그러면 우리 3등급 넘어가면 서울대에 써요, 안 써요? 쓰자 이거예요, 이제. 희망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작년에 4.2짜리가 교차해서 국어교육과 갔습니다. 잘못됐나요?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좌우한다는 얘기예요. 얘를 올릴 겁니다. 올린다 하더라도 결론적인 건 수능이 기반이 되지 않은 시험은 무너질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수시 원서를 쓸 때 내신 갖고 쓴다고 다 알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이제 초등부, 중등부 보면 아직 거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고등부 어머니들은 물어보면 100이면 100이 다 수능 갖고 안 쓰고 내신 갖고 쓴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수시 원서는 수능 갖고 써요. 수능! 왜? 수시의 목적이 뭡니까? 정시보다 잘 가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기준은 수능이지.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기준은 수능이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수능으로 중대를 갈 수 있어. 근데 내신은 3.5야. 경기대 써야 돼. 경기대 갈래요? 중대 갈래요? 중대 가죠. 아니면 안 보내실래요? 중대 가지. 그러니까 기준선을 잘못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 때 이게 바뀔까? No. 안 바뀔 겁니다. 이거는.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국어가 강한 아이들은 다 살아납니다. 제가 국어학원 설명회를 자주 가요. 이 지인들 중에 보면 국어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저는 국어에서 무너지는 아이들을, 최상위권 아이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국어를 강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설명회 때. 그랬더니 자기들 좋은 얘기인 줄 알고 나하고 친한 척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 설명회를 자주 오는데 국어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마지막 명줄을 주고 있는 게 국어예요, 국어. 우리 아이가 상위권에 있다. 더 할 나위 없다는 얘기죠. 지금 오신 분들은 아마 다 위에 있을 겁니다. 맞죠? 뭐 간호가 아닌 분들도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올라갈 겁니다. 아직 초중이잖아요. 그잖아요. 희망의 한 표를 던지자 이거예요.
믿는 대로 되니까. 그죠? 복가되지 마세요, 아이들. 복가되지 말고 지켜보세요. 예전에 그런 아버지가 있었어요. 애가 애들 두드려 패고 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 엄마 애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아빠가 조용히 엄마를 모시고 어디로 가면 옥상에 올라가요. 떨어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별 바라보고 아빠는 담배 피고 엄마는 물 마시고 감정 조절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보통 어떻게 됩니까? 너 죽을래 살래? 일로 와봐 이 새끼야. 아이고 내가 널 낳았어. 아이고 못 살아. 이렇게 돼. 근데 그러지 않아. 엄마 손잡고 옥상에 올라가. 우리 오늘부터 옥상에 가자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여기 보면 2, 3배수를 수능으로 뽑아요. 무슨 얘기다? 수능으로 1단계를 걸러내기 때문에 수능이 안 되면 내신이 아무리 좋고 그 다음에 학생부가 아무리 뛰어나도 의미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 수능이 1번 타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2번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아셔야 되는 거 갑니다. 자, 고등학교 숫자를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에 보면 여기 특목고가 이렇게 과고, 예고, 예체고. 예체고는 이제 뺄게요. 마이스터고 빼고. 그러면 하나, 둘, 세 개야. 자, 과고는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넘어가고 있겠죠. 그렇죠? 초등학교 4학년 되면 이미 시작할 거니까. 그 다음에 찐문과 있어요. 찐문과. 엄마가 보기에 우리 집에는 진짜 문과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우리 집에는 진짜 문과다. 얘는 사탐 좋아하고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어딜 봐도 문과다. 그러면은 우선 20% 이내 정도로 기준을 잡는다라면 외고를 한번 고민해보자. 상태가 좋은 아이들은 국제고를 먼저 지원을 하셔라. 국제고가 외고보다 아이들이 위에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고 성적대를 보면 위에 있어요. 여기 동탄국제고도 있고 서울국제고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둘 다 수학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수학을 잡아놓고 국어가 완성돼 있으면 여기에 가도 희망이 생긴다는 얘기죠. 자, 그럼 보자고요. 특목 자사까지 합치면 몇 개냐면 약 148개, 150개야. 전국에. 그리고 자립형 국립고는 우리 동네 없으니까 얘 일반고로 이렇게 빼자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중점학교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은 공주사대부고 공주한일고 이런 대학이에요. 그렇죠. 여기 거창에 대성고 있고.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데 전국에서 뽑는 상위권 학교예요. 여기는. 그렇죠? 한일고 아이들 만나면 내신 3등급인데 걔들 목표는 뭐냐면 의대 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100분위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반만 따는 게 아니었더라 이거예요. 공주에 있는데. 얘가 몇 개다? 합쳐놓으면 1676개 정도 돼요. 자, 이제 이 개수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제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거는 다 봤으니까 넘어갈게요. 자소서 폐지됐어요. 40%입니다. 자, 이걸 명심해둬야 돼요. 정부는 공정성 시비 때문에 얘를 못 박아놨어요. 16개를. 이대 광운대 포함해서. 자, 그리고 이제 봐야 될 게 독서 안 들어가. 그 다음에 수상 안 들어가. 자, 입학사정관들한테 물어보면 뭘 중심으로 보세요? 볼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 게 없어? 그럼 뭘 보세요? 그러면 내신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왜? 제일 중요한 게 내신이죠. 얘 없어, 얘 없어, 얘도 안 들어가. 봉사활동할 때 어땠습니까? 예전에 입학사정관 시절에는 엄마들이 아프리카 가서 봉사활동하고 애한테 줬어요. 그런 거. 막 말라리아 걸려갖고 죽기를 각오하고. 가서 막 우물 파고. 그 짓을 왜 하냐고. 이제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얘도 안 들어가. 영재 발명 이런 거 안 들어가.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다? 남아있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세특하고 창치하고 행특이야. 근데 행특은 행동발달상이니까 담임쌤의 애를 긁어대는 선생님은 없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거기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습니다. 행특을 읽어보면 이 학생은 모범적이며 솔선수범하며 타의 모범이 되며 어렵고 힘든 학생들 도와주고 막 이런 거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애 상태로 보면 별로 아닌 애들도 있어요. 행태에 가서 보면. 그러니까 애를 긁어놓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2개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보다 독서 활동입니다. 수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회가 없습니다. 그걸 뭘로 넘어가? 진로 활동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독서는 제가 왜 강조하냐면 세특에도 들어갈 수 있고 창치에도 들어갈 수 있고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이 책을 안 읽기 때문에 뭐가 무너지면 수능을 못하고 뭐가 무너져서 내신을 못하냐면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글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 어휘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어휘력 뛰어나요? 동화책 빼세요 이제 초등부 엄마 애들은요. 그죠? 해명이 죽이려고 그러겠네. 잘 보세요. 책을 안 읽게 되면 활자 해득 능력이 떨어집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게 떨어지니까 중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진로적성 검사할 때 엄청 웃겼어요. 옆에 한테 물어보는 거야. 회계가 뭔지를 몰라 얘가. 야, 회계가 뭐냐? 그 옆에 넣으면 더 심해. 교회 가면 회계하잖아. 응? 고등학교 2학년이 제가 웃으려고 맨날 얘기하는데 저한테 항의한 놈이 있었어요. 선생님 작자 미상 왜 이렇게 작품을 많이 썼어요? 작자 미상. 그게 작자래.
어휘가 너무 떨어진다 이거예요. 어휘가. 자, 넘어갑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40% 유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때 40% 유지되니까 지금 그대로 갑니다. 그럼 엄마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얘입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내신이 나쁘면 대학 못 간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내신이 나쁘면 대학을 못 가나요? 내신을 버리고 정시에 가는 놈은 뭔데 그러면? 논술로 가는 놈은 뭔데? 각자가 쓰는 전략이 다를 뿐이지 내신을 에브리바디 모든 학생이 쓰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신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신은 중요하지만 이게 에브리띵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썸씽일 뿐이다는 얘기야. 이해되셨나요? 막 육순물이 흘러요. 대답 크게 하세요. 자, 잘 봐. 여기 수능이 7,800명이야. 얘 8,300명이야.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 근데 문제는 뭐야? 수능에 정시에 가면 65%에서 75%까지가 N수생이에요. 그러면 재학생은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N수생을 극복할 만큼의 학습량이 담보가 되면 된다 이거죠. 이해되셨나요? 공부하자 이거예요. 공부하자. 왜 애들이 시험 보면 이렇게 얘기해? 엄마 선생님 해준 거 하나도 안 나왔어. 내가 공부한 게 안 나왔어. 그럼 저는 얘기합니다. 야 새끼야 나올 때서 좀 하지. 걔는 메타인지가 없는 거야.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중요하지 않은지 모르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원래 이상하게 낸데 지가 공부를 이상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웃자고 들으면 이거 웃긴 얘기 아닌데 왜 웃으시지? 공부는 누가 잘해요? 자기 성찰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잘합니다. 누구야? 철든 놈이 잘해. 공부는. 철이 들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생각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힘이 있다는 건 뭡니까? 엄마 아빠가 기다려줄 수 있는 지혜의 힘이 있는 거예요. 흥분하면 안 돼. 이렇게 좋은 얘기하면 박수도 쳐봐 좀. 됐어요. 이게 쉽지 않아. 그죠? 살이 나와 살이. 자 다시 얘 1번, 얘 2번, 얘 3번. 그럼 어떻게 하자?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는 지금 중학교 3학년이라면 저는 이렇게 공부를 시키겠습니다. 특목 자살을 가는 아이들도 내신은 그 정도면 지가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중학교 내신은 알아서 해. 그러면 나머지는 고등 공부를 해야죠. 그럼 포기해라? No. 기본만 해라. 그러면 지금부터는 고등 공부 중심으로 넘어가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내년에 첫 중간고사를 봤을 때 향배가 결정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고사는 너무 중요한 첫 시험인데 죄송하지만 한 번 시험 보고 나면 75% 정도가 유지 하락입니다. 진학사에서 지원했던 아이들 수시 합격자의 통계 데이터를 보면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지금부터 준비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입시로 몰아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을 알고 준비하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고등학교 가야 잘해요? 이런 거 보면 딱 떨어져요, 답이. 자, 볼까요? 백순위까지 다 정리를 해놓은 건데 여기 보자고요. 외대부고 둘이 균형이 맞춰져 있어. 하나고하고 완전히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어디 갔어요? 하나고 여기 있네. 6명이 정시고 31명이 정시야. 얘들은 3학년 때 수능을 안 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시에서 합격한 애는 독립군이에요. 독립군. 자, 그런데 얘들은 어떻게 돼 있어? 균형이 맞죠. 3학년 때도 학종 준비하는 아이고 정시 준비하는 아이고 균형을 맞춰놔서 커리큘럼이 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우리 애가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는 때는 그 학교의 커리큘럼을 뜯어보면 돼요. 몇 학년 걸 봐라? 3학년 1학기 걸 봐라 이거예요. 3학년 1학기 거. 보면 수능 과목이 많이 들어있죠? 여기 정시 중심형이야. 수능 과목이 없어. 외고 같은 경우에 없어요. 그럼 여기는 수시예요. 다 수시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볼까? 여기 낙생고 있어. 어디 갔어? 낙생고. 여기 있네, 여기. 분당의 낙생고. 그죠? 옛날에 똥통학교였습니다. 요즘은요, 엄청납니다. 27명이에요. 그러죠? 여기에 25명, 2명이에요. 끝났습니다. 수시로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도 몇몇 학교들 이렇게 레벨링이 있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신, 창현, 화성 이런 고등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방위로 고민을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이건 참고해서 보세요. 성대가 특목고 학생을 좋아한다며요. 여기 보니까 여기 49.7이야. 일반고하고 자군고까지. 여기 50.3이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얘 1676개, 얘는요 148개. 그러면 인원수가 딱 떨어지죠? 어디가 많아? 이것 때문에 엄마들이 자사 특목을 요구할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시립대 데이터가 무지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자, 이거 서울대 거예요. 서울대 거. 시립대 건 제가 뺀 모양이네. 자, 시립대 거를 보면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 경제학과를 보면 3.48 정도가 면접점 학종에서 평균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고는 2.4예요.
그리고 특목 자사로 넘어가면은 4.85등급까지 갑니다. 그리고 기계공학과가 6등급이 합격합니다. 기계공학과 6등급의 특목고면 어디란 얘기예요? 맞춰보세요. 어디예요? 과고입니다. 그죠? 자사고 아니잖아요. 과고입니다. 6등급이면. 그러면 5등급, 6등급 정도면은 시립대 같은 경우에 일반고에서 2등급 초로 간주를 하고 있구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몇 등급? 3등급이라는 얘기죠. 우리 아이들 때로 보면은. 그러니까 적어도 특목자사가도 3등급은 해야 된다. 일반고를 가면 우리 아이가 의대를 가야 돼. 내신으로 끝낼 수 있나? 학종으로 의대를 일반고에서 간다? 너 어렵습니다. 일반고에서 학종은 의대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해라? 3합 4 찍고 1등 찍으면 돼요. 간단합니다. 1등이 너무 어려우면 2등 해도 됩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면 돼요. 저 경북대 가면 됩니다. 저 계명대 이런 데 가면 돼요. 대구 가톨릭대. 저 관동대 이런 데 가면 돼요. 별로 안 보내고 싶죠? 의대인데? 자, 넘어갈게요. 자, 요게 중요한 표인데 지역균형, 이건 다 내신으로 뽑는 거예요. 서울대는 내신으로 지역균형을 끝냅니다. 90%가 넘어가요. 근데 나머지는 27%밖에 안 돼. 1100명이 어딨어? 자, 잘 봐요. 자사고 226명 나눠졌어. 과고 영재고 400명이 넘어가. 그러죠? 예. 왜 보니까 250명이야. 나눠놨다 이거예요. 포지션을 나눠놨다. 연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대도 똑같습니다. 나머지 보면. 그러면 학종으로 본다면 이쪽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전형을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죠. 중3 어머니라면 적어도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될지라면 얘가 계열이 뭔지 전공이 뭔지는 결정이 돼 있어야 돼요. 내 아이의 모습이 먼저란 말이야. 내 아이의 모습. 얘 전공 뭐 하지? 그럼 계열도 없는데 학교를 어떻게 보내실 건데요? 그게 결정이 돼 있어야죠. 그러면 얘가 이걸 하려면 어느 학교에 가는 게 아이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을까? 동아리는 어떨까?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학생부 기재 능력은 어떨까?를 따지는 거다는 얘기예요. 학교 결정은 그렇게 가야지. 어머 선생님 우리 어디 가면 좋아요? 아니 내가 아빠예요? 근데 성적은 다 그만큼만 해 중학교 때. 그잖아요. 원래에 남은 엄마들 어깨에 뽕 엄청 들어가 있습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왜요? 고등학교 가면 얘가 갑자기 아빠를 닮기 시작합니다. 나 사뜨거든. 자, 넘어갈게요. 자, 받아 적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40분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자, 갑니다. 자소서 글쓰기의 원칙이 있어요. 오레오라고 적으세요. 오레오. O-R-E-O. 오레오 적으세요. 오레오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글을 쓸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적어야 돼요. 중학교 3학년 아이들 자소서 쓰라 그러죠? 정말 아름답습니다. 글을 진짜 못 써요. 특히 남학생들은요, 더 못 써요. 한데 쥐어받고 싶어요. 여자아이들은요, 면접할 때는 말은 잘해. 근데 남자아이들은요, 하늘 한번 쳐다보고, 땅 한번 쳐다보고, 숨만 크게 쉬어. 말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특목고를 보낸다, 안 보낸다가 문제가 아니라 대화를 많이 하세요. 야, 길동아, 네 생각은 어떠니? 엄마는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네 생각은 어때? 그러면 이제 보통 그런 대화를 안 하는 아이들은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이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평소 때 대화를 하라고. 반박과 논리. 그렇죠? 자, 오레오는 뭐냐? O는 opinion입니다. opinion. 두 가지 구조로 글을 쓰는 거예요. R은 reason이에요. 이유예요.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거야. 그 다음에 example, 사례를 드는 거죠. 사례. 그 다음에 마지막 O는 opinion, re-expression. 오늘 영어도 되네. 그러죠? 재진술이에요. 재진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구조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드렸어요. 자소서 쓰는 거 어디 가서 비싼 돈 내고 하지 말고 평소 때 글을 그렇게 써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프로포즈 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나는 너만 보면 후끈해. 이렇게 하셨나요? 그러면 결혼하나요? 아니죠. 숙이 가까이 와. 자, 그러면서 난 널 사랑해. 우리 결혼해.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너를 보면 내가 힘들 때 나를 지켜줬고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없을 때 10만 원 꿔주고 받을 생각을 안 했어. 그래서 평생 10만 원을 갚기로 결정했어.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어때요? 별로예요? 제가 예를 잘못 들었어요. 그렇죠? 자, 이런 식이란 얘기죠. 이런 식. 저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자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업 활동과 교과 활동을 통해서 저의 역량을 기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나와야 되겠죠? 학업 역량과 교과 활동이니까. 그래서 창체 동아리에서 프로그램을 코딩을 하면서 어떤 실행을 겪었고 실패를 거듭하면서 프로그램을 완성했습니다. 그때 무엇을 깨달았고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학 문제를 풀 때, 선생님께 질문했을 때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알려주셨는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등과정까지 다양한 학습 활동을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역량을 이렇게 키웠습니다. 저 100점 맞았어요? 이런 거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그냥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1번을 지금 썼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비싼 돈 내고 쓸 게 아니라 스스로 정리해보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뭐가 들어간다? 자소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다? 이게 지금 하나국 거예요. 자, 학습 계획입니다. 이게 뭐다?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여기 적어요. 여기 뒤에다가. 자기주도 학습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이에요. 이렇게 두 개 묶으세요.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입니다. 왜 내가 너희 학교를 지원하는지. 그러면 그 학교에 뭐가 나와야 돼? 인재상이 나와야지. 내가 너희 학교에 오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는데 내가 이런 특성이 있는데 너희 학교에 인재상이 이런 걸 갖고 있어. 나와 적합도가 딱 떨어져. 이거죠. 그리고 나는 학교에 오면 동아리는 이걸 들어가서 이러이런 노력을 해서 특파원으로서의 역량을 기를 거야. 예를 들어 외국 하는 아이라면 방송부에 가서 그 다음에 나는 이러이런 걸 해서 나의 학업적 역량을 키울 거야. 그리고 졸업 이후에는 어떤 걸 전공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은 이렇게 기여를 할 거야 라고 가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인성은 뭡니까? 배려, 나눔, 협력, 갈등이에요. 자, 배려, 나눔은 뭐냐면 이게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어머니들 반장 안 하면 난리 나는 줄 알죠? 그죠? 고등학교 올라갈 때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1학년 때는 반장 시키지 마세요. 반장의 의미가 있나요?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그런데 반장이 한 해에 몇 명씩 쏘아지는지 계산해 드릴게요. 자, 전국 2,000개 고등학교 잡자고 한 학기에 2,000명이야. 그 다음에 다음 학기에 교체하면 또 2,000명이 나와. 5학기면은 10,000명입니다. 그렇죠? 걔들이 다 방구 세게 끼는 아이들이에요. 의미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반장을 하는데 애가 내신이 4등급이야. 의미 있어요? 이런 건 의미 있죠. 그러니까 1학년 때 하지 말라고. 2학기 넘어갈 때 애가 역량이 워낙 뛰어나. 배려심도 있고 공부도 잘하는데 활동성도 좋고 배려심도 있어. 그럼 어떻게? 친구들이 추대해서 하는 거예요. 야, 너 아니면 우리 반에 할 놈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너희들이 원한다면 이러면서 하면 돼. 그죠? 추대의해서 하는 게 제일 좋아. 예전에 어떤 학교 쓰냐면 리더십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마지막에 딱 한 줄 적어줬습니다. 제2의 임원. 저거 제2의 임원. 그러니까 임원이 없어도 임원으로서의 활동을 정확하게 해냈다는 얘기죠. 그만큼 학업 역량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장 안 하면 난리 나는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멘토 멘티가 제일 좋더라. 지금 할 게 없잖아요. 그죠? 예전에 나가서 밖에 가서 봉사활동한 걸 인성으로 끄지만 지금 할 게 없으니까 친구를 가르쳐라. 애들이 안 배우려고 그러면 매점 가서 아이스크림 사주고 가르쳐라. 응? 그리고 안 배우려면 두드려 패고 가르쳐라. 자, 가르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내가 멘티가 돼서 배우는 것도 괜찮겠죠. 넘어갑니다. 자, 이게 사례예요, 사례. 얘 대원외고 들어간 아이입니다. 여학생이에요. 근데 얘는 정말 면접할 때 제일 기가 막혔어요. 10장의 시나리오를 썼는데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다 외웠어요, 얘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여자는 독하구나. 이걸 그때 느꼈어요. 요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구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니까. 어떻게 된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까 오레오였죠? 한번 해볼게요. 따라해보세요. 오레오. 자,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식으로. 따라하세요. 동기. 과정. 결과. 적으세요. 소리가 줄어들죠? 배우고 느낀 점. 따라하세요. 배우고 느낀 점. 이렇게 쓰면 돼요. 동기, 과정, 결과, 배우고 느낀 점. 나의 성장의 과정을 쓰는 거예요. 이게 자소서야. 아직 학기는 남아있죠. 3학년 어머님들. 근데 많이 쓸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은 올해. 자, 넘어갑니다. 자, 지원 동기는 어디서 끄집어와라? 학교 프로그램을 다 뜨더라. 그러니까 애는 공부하고 엄마는 학교 브로셔뿐만이 아니라 학교 설명회도 가보고 학교 홈페이지를 다 분석해라. 인재상부터 갖고 있는 프로그램까지, 커리큘럼까지, 그리고 이거를 구조화시키는 거예요. 얘는 목동의 명덕외고입니다. 자, 사회부 방송기자죠? 어디 갔어? 영자신문이야. 이거 학교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 MBS 동아리에 있잖아요. 그죠? 명덕이니까. 균형 잡힌 비판 정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엮어가는 거단 말이죠. 마지막 인성 영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봉사활동한 거예요. 예전에 밖에 나가서 했던 거. 지금은요. 자, 가리키면 좋은 게 뭐냐면 뭘 배울 수 있다? 의사소통의 능력을 배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고 역지사지의 자세를 배울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가리키면서 내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멘토 멘티가 가장 좋다는 얘기입니다. 다 왔네. 자, 뭐만 보자. 자, 어머니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생기부를 어떻게 구조로 잡아라. 요게 학교 선생님들 연수하는 교재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교사용 연수교재입니다. 자, 선생님들은 수행평가가 이렇게 나가요. 야, 요 단원에서는 요거를 좀 이렇게 평가해봐 라고 하고 생기부를 어떻게 적냐면 이게 중학교 1학년 거네. 이렇게 적어요. 자, 뭐가 나와? 학생의 역량이 나와요. 첫 번째 역량, 무엇을 성취했냐. 두 번째 과정이야. 그럼 아까 뭐라 했어요? 동기, 과정, 결과죠. 과정이 나와 있네. 그리고 결과가 나와 있어. 그리고 얘 역량이 뭔데? 그리고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뭡니까? 성장과 발전이에요. 그게 뭘로 들어가? 배우고 느낀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기부의 구조와 자소서의 구조는 같이 간다. 단 우리 아이들 거 생기부를 읽어보면 만인이면 만색이 다 뭐만 있냐면 줄줄이 비엔나 햄 소세지입니다. 무슨 얘기냐? 선생님들이 이렇게 적어놔요. 얘가 뭐 했고요, 뭐 했고요, 뭐 했고요, 뭐 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자,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소서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소서는 뭐다? 성형이다. 아니, 적어요, 성형. 왜? 생기부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죽어있는 생기부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기부에 빠진 걸 내가 넣어서 써서 유의미한 걸로 면접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면접에서 물어보게 해서 합격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보다 면접을 유발하는 자소서를 쓰는 게 제일 좋다. 이거 나한테 물어봐 라고 구도를 잡고 쓰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나요? 네. 작년에 카이스트 쓸 때 그렇게 썼습니다. 합격했어요. 근데 쓰는 대로 쓰니까 그대로 다 물어봤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갑니다. 이거 너무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잘. 자,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의 이해입니다. 자, 저하고 한번 같이 해볼게요. 따라하세요. 자기 이해. 자기 이해는 뭐냐면 공부라는 건 이런 아이들이 있죠. 공부는 정말 잘해. 근데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몰라. 그리고 왜 공부하는지 모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내가 왜 하는지가 명확하게 있는 아이들이죠. 인사이트가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내 아이의 모습을 보라고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이걸 계속 탐색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특목자세의 본질은 뭔데? 진로 컨셉이에요. 진로 컨셉. 이게 1번 타자라고. 얘가 뭐 할 건데? 그렇죠? 외고 쓰는 아이들 보면 다 외교관입니다. 뭔 놈의 외교관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외고는 거의 외교관이에요. 그러니까 바꿨어요, 다. 외교관으로 써온 아이들은 예를 들면 해외 주재 특파원으로 바꾸고 아니면은 종군 기자로 바꿔주고 엄마가 웃더라고요. 얘 가서 총 맞아 죽으면 어떡해요? 안 가면 됩니다. 이랬는데. 그죠? 의미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의 모습을 봐야 학교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교과로 어떻게 할지, 학종으로 어떻게 할지, 아니면 2학년 1학기 갔을 때 내신이 안 나왔을 때 정시까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로직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적으세요. 1학년 1학기. 그대로 쓰세요. 제가 대입, 이 고3들 만날 때 해주는 얘기인데, 고2들,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까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내신하세요. 무조건 내신 필요 없다. 그리고 2학년 2학기 넘어갈 때 뭐 해라? 얘가 내신이 우위에 있는지 수능이 우위에 있는지를 비교 분석해야 된다. 그때 상담을 면밀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시로 돌릴 건지 수시로 끝낼 건지를 결정해라. 우리 집은 재수 없다? 그러면은 문과는 무조건 수시로 끝내라. 이과가 넘어오기 때문에 정시는 어렵습니다. 문과는. 그 다음에 이과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과로 공부를 시키라고요. 이과로. 그 다음에 특목 자사는 준비시키라고요. 시키라고요. 지금부터. 왜? 안 가도 시키라고요. 안 가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아이가 학습량이 담보되어 있고 공부 습관이 들어있고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개발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반고를 가도 그 아이는 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아이들은 이 얘기하면 굉장히 저를 싫어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안 가도 준비는 해라 이거예요. 안 가도 준비는 해라. 왜? 대학은 누구를 뽑고 싶어요? 키 큰 놈, 돈 많은 놈, 예쁜 놈. 누구 뽑고 싶어요? 공부 잘하는 놈이에요. 필요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놈이에요. 자, 다 왔어요, 이제. 이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엄마들은, 학종을 세특으로만 쓰면은 극복하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내신이 나쁘면 떨어집니다. 작년에 2.0에 동국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붙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떨어졌나 뜯어보니까 기계공학과를 썼는데 미적분이 4등급입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전공 교과목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과는 수학과 과학이 살아있어야 된다. 문과는요. 국어는 당연히 살아있어야 되고 영어, 사회 살아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죠. 전공 교과목이. 넘어가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읽어보세요.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직을 잡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번 어떻게 하자?
자기 이해가 1번이다. 그러면 3학년은 9월 이전까지 한번 내밀하게 분석을 해보셔라 라는 얘기예요. 어디 가서 유료로 해도 되고 아니면 워커넷이나 아니면 이런 그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중학교 1, 2학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1학년, 2학년 때 이제 특목자세에 대한 광풍이 불 텐데 준비가 안 돼 있고 3학년 때 하기에는 늦으니까 미래 진로 컨셉을 잡는 게 유리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1번이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고등학교 선택하고 생기부를 먼저 구조화시켜서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의 학업 성취도가 어떻냐? 아니면 그 다음 노력의 과정과 결과가 어땠냐? 그리고 역량을 얼마나 개발했냐? 그리고 아이가 배운 게 무엇이고 느낀 게 무엇이냐? 이렇게 구조화시켜 보세요. 말도 그렇게 시켜야 됩니다. 말도 오레오 원칙으로 시켜보세요. 아이들 요즘에 버스 타면 여학생들이 그렇게 욕을 아름답게 합니다. 뭐 십장생 시베리아 그래요. 놀랐습니다. 그렇게 욕을 잘하는 줄 몰랐어요. 자,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학교 배정이 되면 어떻게 한다? 그때 빨리 3년의 로드맵을 잡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그 메탄고 아이가 상담이 왔는데 이렇게 잡아줬어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1학년 때 인권, 그 다음에 2학기 때 가니까 난민, 그 다음에 국제 분쟁 이렇게 잡아놨어요. 얘는 국제학과를 간대요. 그래서 세 개를 믹싱해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목에서 보고서 주제를 7개씩 잡아줬습니다. 심화 보고서 주제로. 어때요? 괜찮죠? 저 잘했죠? 내가 봐도 잘한 것 같아. 애가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 그렇게 해서 로직을 잡고 가면 합격을 부르는 생기부가 될 수 있겠죠. 자, 제가 정확하게 지금 40분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달려왔어요. 저 막 땀이 이렇게 막 흐르는 거 보이시죠? 저 열정을 다해서 했는데 어제 사실 제가 10시까지 설명을 하면서 목이 지금 잠겨가지고 상태가 안 좋은데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셔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여정에서 옆에서 동료 여행자로서 아이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설명회가 됐으면 하고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어는 국풀.